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좋게 끝났어요. 요 근래 들어서 미국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그 6월달 CPI가 먼저 발표됐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장이 좀 출렁거리긴 했어요. 출렁거리긴 했는데 확실히 5월달, 6월달만큼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장이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장이 급락한 이유가 인플레가 뭐 40년 만에 왔다, 뭐 별의별 뭐 광물이다, 유가다, 뭐 난리 부르스쳤잖아요. 물론 거기에다 기름 부은 게 러시아가 이제 발발시킨 유럽 전쟁이었고요. 뭐 지금도 지금 가고 있고 거기다 잠깐 5월달에는 4월달, 5월달에는 이제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수요 공급 쪽 타격이 왔었죠. 어쨌든 지금 신냉전이다 보니까 편을 갈라서 세계는 변했어요. 예, 분명히 인플레는 꾸준히 저는 바뀐다 보고 지금 수십 년간 왔던 디플레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데 항상 이 정신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선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좋게 보는지,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에 따라서 실제 어떤 경제 상황보다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인다고요. 자, 그걸 맞추는 게 사실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주식을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금융 침체, 금융위기는 안 온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집중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목표방을 거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이 자문사 와서 저랑 그 이제 횟수로는 거의 3년째죠. 만으로 이제 2년 다 됐죠. 딱 2년 다 됐는데 그분도 참 감사드리고 요번에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제가 또 단기방으로 만든 게 지금 한 3, 4개월, 한 4개월째 됐지 않습니까? 되게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가 주식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시황 담당도 오래 했었고 주식 담당도 뭐 오래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시황 기준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제가 강요드린 건 아니지만 계속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시장을 읽고 진짜 투자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그래도 크게 안 읽고 그나마 조금 수익을 버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계속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상반기 때 정말 힘드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표방에서 목표 달성도 못하고 거의 한 두 번이나 시간이 넘어가면서까지 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고 단기방에서도 뭐 손절도 중간에 쳐가면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시황을 잘 따라주신 분도 계시고 자 지금 써놨습니다. 제가 여유와 기대라고 적어놨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종목들이 좀 움직여요. 예, 저도 지금 다 보고 있고 제가 개별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국내 시장 특히 미국장을 봐야 됩니다. 사실 6월달에 제 큰 실수는 뭐냐 6월달에는 중국이 사실 반등을 줬잖아요. 5월달 6월달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띄워놨는데 중국 상해 종합이거든요. 그 중국 시장이 이제 5월달 5월달 다 뗐잖아요. 그죠? 반등을 주고 미국이 사실 괜찮아서 6월달에는 버텼는데 그 중국이 워낙 강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 중국과 항상 우리나라가 동조화되다 보니까 괜찮게 봤는데 6월달 완전 급락을 맞았잖아요. 진짜 처참하게 급락을 맞았습니다. 처참하게. 뭐 그는 우리는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재건주랑 바이오로 잘 버텼죠. 잘 버텼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보시면 6월달에 지수가 한 25%씩 빠졌어요. 지금만 사야 소식 그냥 끔찍하죠. 사실 아찔합니다 진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뭐 엄청 토로를 하면서 외국인 파생 장난 아니다 이럴 수 있느냐 뭐 별별 얘기 다 있었죠. 사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맞을 때는 중국과 같이 가지도 못하고 버퍼도 못 받고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전 세계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말씀드리지만 수십 년 그래요. 그냥 짧게 말하면 한 15년 정도 S프라임 2008년 이후로 계속 그래요. 한 15년 됐죠. 14년 15년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의 정시가 편입되어 있으면서 유동성이 제일 풍부합니다. 정시 자금이 제일 많아요. 시총도 괜찮고 거래도 많이 되고 특히나 개인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개인분들이 되게 잘 휩쓸려요. 왔다 갔다 살 때는 확 지르고 떨어질 때 확 팔고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봤을 때는 선진국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머징 국가에서는 가장 걔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사타파라타 할수 정말 좋은 시장인 거죠. 그런 변동성 때문에 빠질 때는 많이 빠져서 꼴찌를 하지만 오를 때는 또 1등을 해요.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오를 때는 1등, 떨어질 때는 꼴찌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사실 저는 제 기준도 그렇지만 이왕 같이 하는 김에 이 변동성에서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봐요. 오르니까 좋다,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 미친 급락장을 지나고 우리 잘 버텼어요. 잘 버텼고 이제 7월 달부터 좀 모색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자 아닙니다. V자 반등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지수 뭐 2300 밑에 좀 줍는 거,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전차 군단, 돈 많고 시간 많은 분들 좀 주워 나가는 거.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2차전지 보지만 아직 말씀 안 드리잖아요. 좋게 보지만 이 트레이딩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3월달 기억나세요? 3월달 제가 처음에 단기 매매해서 3월달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보시면 시장이 3월달이 이게 4월 이때네요. 요거 살짝 1월달 급락, 2월달 횡보, 3월달 상승 줄 때 이때 막 종목들 엄청 수익 났어요. 3은 다 올랐죠.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단기방에서요. 그리고 4월달에 또 실실 밀리죠. 5월달에 살짝 반등 줄라다가 또 밀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월달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사실은 1년 동안 올해 들어서 6, 7개월 지나는 동안 사실 3월달 빼고는 다 안 좋았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그래서 서바이벌 지킨다, 방어한다. 이때 남들 다 틀릴 때 그냥 지키자 말씀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렸고, 자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 옆을 기고 있죠. 여기서 지금 주의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면 다 난리가 났죠. 뒤늦게 이제 시장 분위기 편성해서 뭐 부동산 박살난다, 뭐 지금 전세 경기가 리세션이 온다, 뭐 코스피 뭐 2천 깨진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사실 대중들이고 언론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변동성과 대중들의 쏠림이 있는 가운데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저는 투자자로서.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는 사실 판단은 이제 개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제 시황이에요. 뭐 저는 저를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들이 지금 7월달 들어서 개별 바이오가 좀 올라와요. 요 근래 코로나 얘기 많이 들리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코로나 종목이 옛날에 진단키트 같은 것들이 급나가면서 완전 박살났는 것들이 지금 올라가죠. 지금 뭐 셀로메드, 그 다음에 어떤 뭐 휴마시스, 사실 종목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매매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드리는 이유가 저는 저 혼자 하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금들을 제가 대충 파악해도 상상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제가 뭐 장 좋고 이럴 때 잘 따르시다 넣으면 효과가 한 두세 개 변해버리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진짜 몇백억 들고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나눠 써야 되고. 하지만 그걸 제가 뭐 개인 하듯이 뭐 5번, 10번 나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그 다음에 하루 거래 기준으로 저는 항상 500억 이상 봅니다. 500억, 1000억, 1500억 이 정도 돼야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시총 1천억 안 돼 몇백억짜리가 몇백억 정도, 몇십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시세 보면 야 이거 정말 잘 가네, 이게 급등하네, 이런 게 있더라도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는 거 다 못 먹습니다. 그런 건 버려두세요. 그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어제 오늘 종목 보니까 이거 샀어야 되나? 샀으면 좋겠네.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거를 마음을 둘수록 제 여유가 더 없어지는 거고 제 수익 내는데 더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런 거는 스스로 제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 나면 됩니다. 되게 안 좋았던,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화인코 코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제가 종목 비중 좀 많이 실어서 그렇게 수익 한 번씩 쫙 당겨 놓으면 그 다음에 좀 손실 보고 손실을 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저희는 버텨왔는 거고요. 자, 기대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되게 보수적이거든 사실은요.
올해부터는 되게 보수적으로 변했잖아요. 뭐 갈대점을 지르더라도 종목을 제가 지금 대장주로 찾고 싶어요. 예,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하인국 코리아, 또 뭐 있었죠? 뭐 공구먼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공구먼 지금 매매하진 않았지만 나름 이제 이 시장에서 대장주로 하는 것들이 밑에서 끝까지 하면 10배씩 나는 것들이 있죠. 한 5배씩 나는. 물론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뭐 30%, 50%, 80% 수익 많이 내본 적 있잖아요.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목표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찾고 싶어요, 이제. 예, 그런 기대가 자꾸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때 매매 시장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표방 같은 케이스는 제가 버틴다고 사실은 제가 지킨다고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셨고 진짜 6월 달까지 그냥 급락장에 잘 버티셨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이 뭐 급등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장은 지금 그냥 낙폭만 줄이는 단계예요. 아직도 안심 못해요, 솔직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다고 야 장 가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사실 좀 위험해요.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급락 하락장에서 지금 변화가 좀 오고 있는 겁니다. 낙폭이 조금 줄이는 거고 시장이 조금 변화가 이제 낙폭이 조금 진정될까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뭐 뒤늦게 보시는 분 난리 났죠. 시장 뭐 폭락한다, 장 망한다, 세계 경기 이러다가 뭐 리세션 완전히 간다. 사실 리세션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기술적으로 지금 뭐 GDP 2분기 많아서 간다 그러는데 요번에 2분기 미국 GDP가 많아서 나올 거거든요. 뭐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올 하반기다 내년이다 리세션이 잠깐 온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연준이도 계속 이제 소비를 압박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월달 인플레 요인이었던 유가라든지 이런 많이 빠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유가 130불 가다가 지금 90불대 중반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나머지 니켈, 뭐 구리, 뭐 그다음에 광물, 그다음에 지금 밀이나 옥수수, 귀리 같은 것도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90% 아니 50%, 40%, 30%씩 빠졌어요. 자, 인플레 걱정이라서 상반기 그래 박살났는데 인플레 요인이었던 그런 애들이 좀 떨어졌어. 근데 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선물, 상품 선물이라는 거는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투기성 자금이 막 들어갑니다. 한머니 같은 애들요. 특히 유가는 되게 유명하죠. 경기 조건 나쁘면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2008년도도 그랬어요. 2008년 그렇게 100년 만에 온 금융위기라는데 유가가 140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40달러까지 빠져요. 그렇게 급등락을 심하게 만들고 개인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큰 자본들의 투기성 자본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물론 쉽게 빠질 거라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광물이나 다른 곡물처럼 많이 빠지진 않고 있지만 왜 유가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러시아 쪽이 갖고 있는 코어거든. 그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유지하는 가장 코어는 유가입니다. 천연가스하고. 그 유럽을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바이든이 또 사우디에 가서 빈살만을 만났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안 만나다가 어쨌든 사우디 빈살만에 지금 빠진 후에 만난다는 거는 걔들 유가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 얘들이 만약 유가가 지금 경기 침체가 하고 글로벌 리세션이 와서 수요가 정말 꺼져버리면 유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 좋을까요? 오펙 입장에서? 안 그렇죠. 이제는 사실 상반기 때 공포라든지 이 경제에 대한 것들이 선반영된 정시가 인플레가 급등했다 빠진 것처럼 쉬는 것처럼 정시가 지금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그럼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컨트롤하는 연준들이 어쨌든 공급단은 못 건드리지만 소비를 죽이면서까지 지금 금리 긴축을 막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 속도라든지 그 정도가 얘들도 정신없이 막 그러다가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시장을 이제 겁내기보다 이제는 맞서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6월달 역대로 개인도 틀렸고 여타금 신용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오히려 기대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 대한 기다리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찾고 싶어요.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막 날고 뛰는 그런 뭐 진단 키트 옛날에 한번 갔던 그런 거 말고 분명히 시장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신규 종목, 신대장 종목 나오고 종목들이 변합니다. 시장이 변화고잖아요. 요번에 보시면 급락할 때 뭐가 좋았습니까? 방산주라든지 정유주 좋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올랐어요. 물론 우리나라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도 선방도했고 남들로 빠지진 않았죠. 딴 것들 대형주도 30%, 중소형주도 50%, 80% 빠졌거든 사실은. 나스닥은 말도 못하잖아요. 자, 그 와중에 상반기에 좋았던 뭐 방산주나 정유주, 그 정유주도 보세요. 지금 SK, 뭐 S-오일 같은 거, GS 같은 거,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반등 좀 주는 것 같다가 원자재 빠지니까 또 급락해 버렸죠. 그 이쪽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장이 쉬어가는 변화가 온다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직 대형주장은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분명히 나와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찾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조금 부푸는 거예요. 그 종목을 더 열심히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것도 말고요. 진단키트 같은 밑에서 몇십 프로씩 올라오잖아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다 누르고 버립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다시 2020년처럼 될까요? 그래 안 돼요. 물론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치명률이나 중증률은 그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점점 감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거 말고 앞으로 진짜 또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바이오라 보는 거예요. 진단키트는 코로나 관련 말고 정통 바이오요. 그래서 바이오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다른 쪽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종목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힘을 좀 내시고 제가 종목에 대한 기대를 좀 살려가고 싶고 종목 잡기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형주를 보시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 지수 2300에서 줍줍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물론 시간 있고 돈 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잘 버티죠. 현대차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뭐 앨런 머스크가 되게 좋게 보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잘 나간다. 지표로도 물론 나오지만 현대차가 지금 성장성 괜찮은데 글로벌로 봤을 때 정말 싸요. 주가의 가장 이론칙이 뭡니까? 싸게 살아잖아요. 싸게 살아. 테슬라 비싸요. 솔직히 기술력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한번 수십 배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테슬라 사는 거 아니에요. 지수 따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화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것들은 내년 보고 사면 괜찮다 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5자 달다 6자까지 달았지 않습니까? 빠질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환율도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낫겠다 오히려. 자, 환율 저 환율 3번이나 적어놨죠. 자,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플레가 뭔지 모르고 40년 만에 왔고 세계 경제를 너무 급하게 둔화시키고 이걸 잡으려다 보니까 연준이 미친듯이 금리 긴축을 하면 리세션 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30%, 35%씩이나. 자, 그 와중에 이제 막 그때 보셨죠. 스리랑카,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엎어지잖아요. 뒤에서 부도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환율이에요. 환율. 달러가 너무 강한 겁니다. 원인은 그게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 강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뭐 안정장사이기 때문에 달러 돈이 몰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걸 뜯어보면 전 세계 주요 통화 5개에 대한 상대적 가치예요. 그게 가장 큰 게 유로예요. 50%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 비교되고 그 다음에 엔화랑 그 다음에 파운드, 영국 파운드화예요. 뭐 그 뒤에 스위스 프랑도 있고 빼버리고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예요. 근데 지금 엔화하고 유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저입니다.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엔이랑 유로가 약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진 면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러죠. 1300원 넘어간 게 20년 동안 몇 번 없었다. 항상 그때마다 우리나라 작살났다. 환율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만 하죠. 자, 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해 작년 좋았을 때, 장 좋았을 때 한 1050원 갔었어요. 1050원 가다가 지금 1315원, 어제 종가 1315원인데 한 300원 올랐죠. 한 280원, 90원 올랐는데 그럼 밑에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냥 20% 넘게 올랐죠. 물론 상당히 이제 절하가 많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20%대 저라면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모쟁에서 돈 빼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출금이 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자 이탈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실제로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 하기 싫어서 스학개미 뭐 중학개미 이런 쪽 가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요. 지금 해외 쪽에 주식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이 단기적으로 1년 동안 한 100조까지 늘었어요. 보세요. 작년 저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외국인 빠지는 자금도 100조가 안 돼요. 올해 들어서 지금 상반기 지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그렇게 팔죠. 물론 근래 좀 사고 있지만 한 20조 정도, 뭐 10몇 조 정도 팔았을 거예요. 작년에 암만 해도 뭐 60조, 70조밖에 안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100조 이상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아까 말했던 유로나 엔화 약세에 비해서 더 약세냐? 안 그래요. 예. 달러가 워낙 강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밀린 거지,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나 다른 중소 뭐 이런 것들 환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래비세 오면 중상위권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엔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빠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환율은 상대적입니다. 뭐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고, 딴 나라 환율이 강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는데, 환율은 양쪽 다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하다, 너무 요새는 킹달러라 하거든요. 이쪽 말로 미친 킹달러라는데, 이 킹달러 달러 인덱스를 이제 높였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엔화랑 유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엔화는 문제가 뭐냐, 2012년도 아베가 들어왔고 2015년 들어왔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나갔지만, 사실은 일본은 미친듯이 돈을 풀어요. 얘는 인플레가 안 온단 말이야. 지금 사실 인플레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전 세계에서 지금 인플레 안 온 나라가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거든. 이쪽 나라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 러시아 말고 이제 중국 같은 케이스는 지금 워낙 반대로 가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 2%대 물가거든요. 일본은 지금 안 올라. 물가가 암만 그렇게 돈을 풀고 국채를 미친 듯이 그렇게 사더라도.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베가 아쉽게 안타깝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계승했던 구로다가 또 내년에 사실 임기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지금 저는 지금 적어놨는데 8월달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 4, 5, 6, 7 계속 지금 FMC를 봤지 않습니까? 미국에 전세의 금리나 어떤 경제 동향을 중요한 FMC를 봤는데 8월달 쉬어요. 8월달에는 미국 FMC 없습니다. 그럼 9월달에 있거든요. 그럼 이 한두 달 동안에, 9월은 좀 빨리 해서 9월 초에 하는데 어쨌든 한 달 넘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럼 8월달에 뭘 하느냐면, 이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 전세 금융수장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지금 또 이제 그 한국은행 총리 가시겠죠, 얼마 전에 얘기하셨던.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월도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모이는 특히 금융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환율이 제일 문제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이 초고 환율을, 달러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놔두면 지금 다 망가지는데, 유럽도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 나는데, 초고 달러 되면 사실은 이거를, 미국 같은 케이스는 물가를 막는 영향이 있거든요. 달러가 강하면 인플레를 줄일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들의 기업 실적은 둔화됩니다. 달러 너무 강해서. 근데 지금 보면 인플레 요인이었던 물가들, 원자재, 광물, 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초강달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로는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고 물가잖아요. 지금 물가 독일 보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수십 프로씩 나오잖아요. 놔두면 얘들 망해요 진짜. 야, 근데 지금 동맹인 유로 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러시아도 안 좋아해요. 러시아는 살려가면서 이렇게 기름 가스 팔아먹고 싶은 거지. 지금 유로가 사실 러시아 밥이지 않습니까? 유로가 경제위기 온다, 금융위기 온다, 그걸 러시아도 안 좋아해요. 사우디가 만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온갖 안 좋은 약재가 터지고 뭐 비관론에 쌓여있지만, 2008년 서프라임이나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다른 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금융이 무너졌어요. 금융기관들이 다 무너졌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 온갖 안 좋은 악재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IB 쪽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안 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률이 낮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의 IB, 미국의 은행주가 실적 발표했는데 둘 다 이빠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뭐 금융위기 때문에 부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사실 나쁘지 않게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금융위기가 오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안 좋게 우리가 정시가 나쁘고 경영을 이렇게 안 좋게 했지만 원흉이 되었던 러시아도 유가를 움직여주는 오펙, 사우디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환율이에요. 달러예요, 달러. 그래서 제가 8월달 잭슨 미팅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미국 달러 강세가 좀 멈춰지는. 어제 사실 달러 좀 빠졌어요. 이거는 사실 뒤에 나오지만 이탈리아 드라기 쪽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이제 총리가 드라기인데 22 총리하셨던 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임을 했어요. 이탈리아가 제일 불안하거든 유럽에서. 그래서 총석 없어져. 그 유럽 올라가려 했는데 그 대통령이 발열했어요. 야, 아직 일을 해야 돼. 지금 중요할 땐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또 유로가 반등을 주고 강해지니까 달러가 좀 빠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가 한번 이게 달러거든요. 이게 달러가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이쪽이 한번 특이점이 오고 지금 달러가 좀 약세로 살짝 돌아선다. 강세가 좀 멈춰진다.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지금 이모징이 제일 좋죠. 네. 지금 반도체를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까지. 얼마 전까지 반도체 되게 안 좋게 말했습니다. 경기 안 좋아지니까 반도체 망한다. 매물이 되겠어? 자, 반도체 시황 맞은 적이 없어요. 수년간 봐도 반도체가 애널리스트의 무덤이랍니다. 반도체 시장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온갖 얘기를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억에는 항상 틀렸어. 2019년 말도 틀렸고 2020년도 틀렸고 2021년 하반기도 틀렸고 요번에도 지금 뭐 D램 똥망이라는데 오히려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받쳐요. 자, 그래서 지금 낙폭이 멈춰져서 반등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 얘기할 때 저는 지지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좀 기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7월 8월 달에 환율이 제 예상대로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시황도 제가 오래 좀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 환율을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 영시가 빠지고 반대로 된다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송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가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느세요. 예, 계속 듣다 보면 뭐 환율이나 금리나 채권 이런 거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도 결국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일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숫자는 인간 세상을 다 반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뒤에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종목 얘기도 드려야 되니까. 자, 목표방은 제가 그래서 단기 매매를 지금 서바이벌 한다고 2개 들고 있는데 재건 테마가 지금 조금 이상해요. 예, 사실은 2-3주 전부터 딴 거 다 많이 빠졌는데 우리 건 안 빠지고 있어요. 덜 빠지고 있는데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중을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바로 팔라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빠지더라고. 뭐 꼭 누가 듣고 있는 것처럼 이틀 전에. 그래서 제가 못 팔고 일단 갖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라도 제가 교체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목표방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좀 변하고 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자, 시장은 계속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6월 CPI가 지금 9.1%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그때 출렁거리다가 제 말씀드린 안정이 됐죠. 네, 그 다음에 FMC도 1% 금리 인상 지금 다다음 주에요. 한다고 말하는데 1%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75bp 그대로 합니다. 예상대로 가는 게 좋아요. 정시는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급하게 변하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는 국면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거예요. 저는 75bp 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이 채권 문제 박살 났었고 주식이 박살 났었잖아요. 올해 채권이 지금 꼭지 안 치고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좀 떨어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버틴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남들 안 좋을 때 2달 내내 오르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자, 8월 되게 중요한 회의에서 황제 뭐 투표할 건데 시진핑 보고 11월달 결정이 됩니다. 근데 2분기 GDP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얘들이 1년에 뭐 5.4% GDP 성장을 한다는데 택도 없을 것 같고 2분기 때 1% 예상을 했는데 0.4% 플러스 나왔어요.
물론 그때 코로나 한참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3, 4, 5월 달이 4, 5, 6월 달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중국이 지금 유동성으로 지금 얘들도 경기 부양시키는 거거든. 남들은 못 하는데 걔들은 지금 물가가 괜찮기 때문에 지방채 뭐 발행하고 또 돈 풀어서 지금 부동산 올리고 있어요. 제일 취약한 데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살아나서 얘들은 죽지 않으면 됩니다. 중국이 안 터져야 돼요. 유럽과 중국이 안 터져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해요. 좋은 걸 찾는 것보다 지금은 안 터지는 것들을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하반기 때 환율에 대해 공조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유럽은 여전히 에너지 물가 대비 위험합니다. 지금 뭐 계속 그 유로 달러 페러티라고 예전에는 1달러당 1.7유로쯤 됐어요.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1달러당 1유로예요. 거의 뭐 위에서 한 50% 이상 지금 유로가 폭락한 거죠.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되게 선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환율 같은 이제 공조라든지 달러의 변화를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음 주에요. 다음 주는 22 금리 인상이 아마 저는 25bp 될 것 같습니다. 50bp 얘기도 하는데 경제가 못 견뎌요. 네, 그래서 저는 25bp 인상을 한다고 보고 또 환율 같이 보면서 어쨌든 유럽은 사실 동맹이잖아요. 미국 동맹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뭐 경쟁자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환율 쪽 계속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한국 코스피도 2300 내외에서 지금 잘 받치고 있는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어제 외국인 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침 초에 선물을 미친 듯이 때리고 장난쳤는데 어쨌든 돌려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파생으로 계속 짧게 단타 치는 겁니다. 근데 6월처럼 그렇게 못 쳐요. 그렇게 쳐봐야 틀릴 개인이 별로 없어요. 걔들도 뭐 굳이 우리나라만 돈이 많고 개인들이 건다 하더라도 그 장난 팍팍 쳐봐야 적어도 먹을 거 없으면 그렇게 안 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중심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이쪽으로 산다고 저는 보는 거고 지수를 좀 받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계속 그냥 20불 그래서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이 지금 재개가 됐어요.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개됐고 우리가 바랬던 사이버코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장 되면 보면서 제가 나머지 우리 장롱소에 넣은 종목 있죠.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IT 그 다음에 현대차 잘 버티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시장 중심이고 우리 코스피를 받친 원동력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대형주 중에서 올라와요. 지금 SK 바사 같은 게 올라왔지만 코로나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빼고 셀트리온이 사실 애정의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올랐었죠. 2020년부터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올랐는데 또 1년 동안 빠졌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밑에서 셀트리온 같은 거라든지 대형주가 좀 흐름을 받쳐주고 하면 바이오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헬스케어가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서 바이오 섹터가 분명히 관종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진원생명과학이랑 국정약품 이 정도가 지금 사실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돈이 들어와서 몇십 프로 정도, 10%, 20%, 20%, 30%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매물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쪽, 그다음 우리나라 쪽에서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도 제가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절반 정도 좀 사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절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계속 섹터 테마로 보겠습니다. 자, 재건이 지금 조금 약한데 어쨌든 변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주예요. 제일 안 빠지고 제일 돈이 많이 몰린 종목이라서 이거는 지금 뭐 비중 한 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방향에서도 비중을 좀 줄여드렸죠.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제가 지금 면밀히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엔터가 이번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하여튼 엔터 영화 그 다음에 지금 드라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고 있는데 짧을 것 같아. 짧을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야 돼요. 신고가 나야 됩니다.
현대사, 한일사라 보시면 고가나면서 막 뚫고 올라가죠. 그런 것들 사실 몇 배씩 먹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아직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걸 제가 찾고 싶고 찾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 막 움찔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묻어두시고. 자, 무중 테마도 끝났습니다. 지금 2개 정도가 뭐 점상으로 2개 들어간 거 있어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그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제가 공구 뭐 우만 같은 거 말씀드리지만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 점상 같은 것들은 사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 개인들 살 기회를 안 주고 올립니다. 아실 거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무중 테마 같은 것들은 시장 안 좋을 때 사실 무중되는 게 무슨 밸류에 영향을 줍니까? 아무 영향 없어요. 그냥 유행처럼 돈으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주의라고 말씀드려야죠. 금지. 자, 종목 잠깐 빨리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 우린 PTS, 우린 PTS를 종목 교체해 드렸어요. 이건 사실 제가 손절됐어요. 살짝 들어갔다가 절반 들어갔는 건데 이때 들어갔죠. 그때 밑에서 보고 들어갔는데 주세 꺼졌어요. 그래서 손절 쳐서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거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 종목 개별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쪽으로 넣어서 지금 한 1.5배까지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좀 약했어요. 아쉽긴 한데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지금은 좀 약하기 때문에 자르는 게 맞았다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달 급나가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미처 못 팔았던 것들. SM, CNC. 엔터주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SM, JYP, YG엔터. 하이브는 좀 빼야 돼요. 좀 안 좋아서. 근데 지금 지난주 말 이번 주 조금 들면서 흐름이 괜찮아서 SM, CNC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저께 목요일에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슈팅이 좀 나와서 그때 4천 이상이 다 팔아드렸어요. 요거는 사실 이때 우리 언제였죠? 이때였나? 샀다 이때 손절 쳤어요. 절반 손절 치고 손을 좀 많이 봤죠. 물론 딴 거 사드려서 이제 버티긴 했는데 이걸 올라올 때 나머지 다 정리시켜 드렸습니다. 4,000에서 다른 걸 많이 시키면 돼요. 뭐 비중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 쇼박스도 좀 그랬죠. 영화도 사실 되게 좋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쇼박스 이것도 뭐 6월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못 버티고 급락을 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잘 팔았어요. 위에서 6,000원 이상 다 팔았고 6,200 몇십 원, 400 몇십 원 다 팔았습니다. 근데 한 3분의 1? 절반은 안 돼요. 그 정도 남았는 거, 절반도 안 되는 게 남아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괜찮아질 거 말씀드리고 기다리니까 어제 다 정리해드렸어요. 어제 5,500원, 600원 사이에 다 정리해드려서 SMCNC랑 저박스는 현금 좀 가지고 있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종목 괜찮은 것들 보일 때 제가 쓸 거예요. 현금 좀 가지고 계시고 목표방에서도 제가 비중 바꿔서 딴 종목 말씀드리면 그걸로 매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갖고 있는 개별 바이오 4만원대 밑에서 지금 매수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5만원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니 또 백신 진단키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찐 아니에요. 찐 바이오 아니고 우리 바이오 같이 이렇게 찐으로 갈 수 있는 바이오들 흐름이 지금 보여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수급이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몰빵까지는 아니지만 한 50% 실어놓고 있어도 돼요. 뭐 크게 실어서 한 20% 30% 수익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장이. 근데 그렇게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사가지고 이번에 4만원대 하고 다시 5만원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있지? 방산주. 방산주는 어쨌든 요번에 또 출렁출렁거립니다. 옛날에 엔터를 가지고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방산도 사실은 되게 선방을 했죠. 근데 이번에 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또 많이 팔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로 들어간 중기주이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케이스는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보세요.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보시고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중기주를 제가 비중 늘리고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사실 투자 시장 사실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반기 때 그나마 괜찮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2분기 때까지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초기 때 말씀드렸던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공포스러웠던 장이 지나고 남들이 다 지금 난리 부르스들 때 우리는 조금의 희망과 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고 언론 보시면 온갖 극단적인 시황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 대한 되게 안 좋은 비관론들이 팽배했을 텐데 그 따라하지 마세요. 경계하시고요. 금융 위기가 쉽게 안 온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호사가들 뭐 쉽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금융이나 이쪽 세상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되게 안 좋게 얘기했던 러시아 쪽이라든지 사우디나 오펙 같은 케이스도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공조로 저는 하반기 기대하고 계속 환율에 대한 어젠다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죠. 되게 중요한 건 이제 달러 초강세가 조금 꺾이거나 강세가 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도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종목도 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세상 분위기라든지 주위 대중이라든지 이런 것 분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투자할 때는 약간의 반골 기질이랍니다. 반골. 예,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실제로 대중에 반대해서 대중에 반해서 항상 다른 걸 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따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반기 때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대장주를 좀 찾아보려 합니다. 예, 주말 또 푹 잘 쉬시고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오늘 야심차게 드렸으니까 뭐 그럴 때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그때 열심히 찾을 테니까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리프레시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